안녕하세요. 저 세로마티빌 301호 세입자인데요. 형광등이 나갔는데 교체 좀 해주세요. 형광등이요? 아이, 그건 알아서 교체하셔야죠. 제가 월세도 따박따박 내는데 왜 이런 어두운 방에서 제가 살아야 하죠? 아이고,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. 좀 알아보고 오세요.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모든 수리를 마냥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. 반대로 불편한 것들이 생겼는데 전부 다 참으면서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. 세입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재미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. 다음 항목을 보고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보세요. 10초 드리겠습니다. 자, 정답은 3번입니다. 3번, 전등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한다. 요게 이제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, 감이 잘 안 오시죠?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기준들을 알게 되면 이걸 다 알 수 있게 됩니다. 집주인이 수리를 해줄 것인지, 세입자가 수리를 했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어떤 것들일까요? 사실 분쟁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. 100% 이것이 맞다라고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. 그런 한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와 기존 관례들에 근거한 기준들을 알아볼 것입니다.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,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던 간에 누가 수리를 해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먼저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들의 기준들을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수리하지 않으면 당장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. 자, 기준들을 다 보고 그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입니다. 자, 큰 돈이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 써 있는데 이 돈의 액수가 사실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, 제 경험에 근거해 보았을 때 한 5만 원 정도 위아래로 크다, 적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, 오래돼서 생기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. 시설의 불량,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할 때, 그리고 자연마모로 생긴 문제. 자연마모라는 거는 다른 걸 말하죠. 오래돼서 아니면 뭐 자연의 그런 바람이나 비를 맞아서 마모가 되었을 때 생긴 문제들을 말하고요. 자, 예시를 보겠습니다.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이 얼음장이다. 보일러 가동이 안 돼서, 혹은 가동이 되는데 집이 따뜻해지지가 않고 차가운 경우에 보일러 수리를 요구해 볼 수 있겠고요.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수가 안 나올 때, 자, 온수가 안 나오고 집이 따뜻하지가 않으면 겨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죠. 당장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해집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는데 기사님을 부르고 부품을 갈고 하면은 기본 10만원, 20만원씩 나옵니다. 그래서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에 속하죠. 자, 그 다음 변기노로 금이 가서 물이 샌다. 그 다음 변기가 깨져서 물이 안 내려갈 때, 물이 안 내려가면은 당장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해지죠. 불가능해지죠.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도 금액이 꽤 들어갑니다. 수리할 때. 자, 싱크대에서 물이 새서 바닥으로 흘러나올 때, 자, 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오면 우리 정상적인 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? 하기가 어렵죠. 물이 장판을 적신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가구들을 적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 집주인이 해줘야 되고, 그 다음 창문이 깨져서 비와 바람이 들어온다. 창문이 깨져서 비와 바람이 들어온다. 자, 집의 역할이 뭐냐면 이 자연의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역할이 있죠. 그게 기본적인 생활인 거죠. 자, 이런 경우에 창문을 세입자가 부신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. 갈아줘야겠죠. 자, 그 다음은 콘센트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. 자, 콘센트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는 안에 있는 그 전기 공급이 차단됐다는 건데, 그 전기 배선 관련해 가지고 수리를 도와줘야 합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전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겠죠.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. 또 전등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한다. 형광등은 아니고 이 형광등을 켤 때 누르는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스위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, 이거는 세입자가 강하게 누르거나 주먹으로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상을 시킨 게 아니라면 노후화돼서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고쳐줘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계약 시에 옵션 항목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. 예를 들면 세탁기, TV, 인터넷 TV, 인터넷,
그리고 뭐 냉장고, 뭐 모니터,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옵션들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해서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.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계약 시에 그런 옵션 항목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내고 이 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 파손시키거나 고장낸 것이 아니라면. 자,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?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들의 근거에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그 다음은 세입자가 그냥 감당하고 살거나 아니면 알아서 수리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의 기준을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. 여기서 말하는 생활이라는 게 뭐죠? 물을 쓰고 그리고 따뜻하게 생활을 하고 잠을 자고 휴식하고 밥을 먹고 뭐 이런 생활들을 할 때 집에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세입자가 그냥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작은 돈이 들어가는 수리인데요. 뭐 1, 2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세입자가 고치고 사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서도 기준을 제가 그냥 5만 원 정도라고 잡았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사용 및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파손 및 고장입니다. 자,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집을 사용하다가 손상을 시키거나 파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너무 격하게 사용했다거나 뭐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부러진 거야. 뭐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문을 열고 닫는데 문고리를 너무 세게 닫아버려가지고 문고리가 부러진 경우 뭐 이런 것들 집주인이 이걸 수리해 줄 필요가 없죠. 세입자가 고의였든 아니었든 스스로 고장낸 거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고 살아야 합니다. 자, 예시를 보겠습니다.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새는 경우. 샤워기 헤드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가면 한 3,000원 정도, 5,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. 물이 새는 것 뿐이지 물이 나오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물을 틀다가 수도꼭지가 부서졌다. 사용하다가 고장난 경우에는 스스로 갈면 됩니다. 집주인이 이 작은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문을 열고 닫다가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. 아까 얘기했던 거죠. 변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다. 변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점점 이물질이 쌓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. 내가 막아놓고 집주인한테 뚫어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. 그 다음 방충망이 약간 찢어져서 벌레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. 뭐 내가 찢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찢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계약할 때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한다라는 그런 특약사항이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을 다 하고 들어가고 나서 이거 방충망 찢어졌으니까 바꿔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하던가 아니면 들어갔다면은 요 정도는 그냥 테이프를 붙이던지 해서 그렇게 거주를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방충망을 찢었다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겠죠. 자, 그 다음 전등이 나가서 불이 안 켜질 때. 자, 전등은 세입자들이 사용을 하죠. 사용을 하고 전기세도 내는데 이 형광등이 나가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냥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사서 갈아주시면 됩니다. 전등을 집주인한테 갈아달라고 하는 거는 좀 오바죠. 자, 그 다음 수납장의 문이 잘 안 닫힐 때 뭐 이런 약간의 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감내하고 살거나 알아서 수리를 하셔야 돼요. 자,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도 수리의 책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 그때 대처 방법입니다. 먼저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세요.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세요.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해. 이 사람은 안 고쳐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드시면 우선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가능하다면 영상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보관을 해두세요. 그리고 이제 급한 대로 일단 수리기사를 불러서 인터넷에 치면은 집을 수리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을 하세요. 그리고 수리를 한 다음에 사진과 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해놓고 다시 심사숙고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책임 소재가 집주인에게 있다면 다시 수리 비용을 청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말이 또 안 통한다 그러면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이런 수리 집에 그런 짜잘짜잘한 수리들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. 왜냐면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인데요.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. 그래서 웬만하면 집주인이랑 협의를 잘 보시는 게 좋은데 가끔 가다가 막무가내인 집주인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답이 안 나옵니다. 이런 분들은 답이 안 나오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주인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을 좀 부드럽고
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전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설득 방법이 좀 필요해요. 그냥 무턱대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도 언짢을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